눈을 잠깐 감고 상상해 보세요. 여기 모래상자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안에 사자 아빠와 아기 사자가 살고 있어요.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만의 언어와 규칙으로 단단한 울타리를 쌓아왔죠.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눈빛을 가진 기린 한 마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. 기린은 진심으로 이 사자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맛있는 풀도 가져다 주고 웃으며 다가가죠. 그런데 사자들은 으르렁거립니다. 기린은 당황합니다.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밀어낼까? 재혼 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막막함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아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혼자 외로움을 삼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오늘 모래놀이 치료사의 시선으로 이 엉킨 마음의 실타래를 아주 쉽고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 여름입니다. 저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가족을 만나왔어요. 그 중에서도 재혼이라는 크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. 화려한 결혼식 뒤에 조용히 흘리는 그분들의 눈물을 저는 여러 번 닦아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 눈물의 이유를 함께 이해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주말마다 함께 축구도 하고 갖고 싶다던 게임기도 사주었어요. 나는 이 아이와 진짜 친해지고 있어. 이렇게 믿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있길래 아주 가볍게 한마디를 건넵니다. 할 일은 해야지. 그러자 아이가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을 해요. 우리 아빠도 아니잖아요. 상관하지 마세요.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. 억울함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인지 감정이 뒤섞여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. 혹시 이런 장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아이는 계부모가 싫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마음속에서는 지금 두 가지 거대한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충성심 갈등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줄다리기라고 부릅니다. 아이는 새 부모가 좋아질 것 같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려요. 내가 이 사람이랑 웃고 즐기면 멀리 있는 친부모가 슬퍼하지 않을까? 나는 배신하는 건 아닐까? 이 공포감이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. 차가운 말 뒤에 사실은 그 아이도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외로운 거예요. 두 번째는 성벽 밖의 이방인 역동입니다. 아이와 친부모는 그동안 단둘이 때로는 꽤 긴 시간을 함께 버텨왔을 거예요.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자기들만의 규칙, 자기들만의 언어, 자기들만의 농담을 만들었죠. 이미 단단한 성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. 재혼한 새 부모는 그 성벽을 넘어오려는 침입자로 보였던 것입니다. 중요한 건 이게 아이의 잘못도 걔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. 재혼 가정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자연스러운 심리 과정입니다. 이 사실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차가운 말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단단한 성벽을 어떻게 따뜻한 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제가 세 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열쇠는 7년의 시계를 인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재혼 직후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라고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.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. 하지만 심리 연구들은 말합니다. 혼합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데는 보통 4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해요.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. 여러분은 지금 마라톤의 3km 지점에 있는 거예요. 아직 한참 남아있지만 그게 정상입니다.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지금은 서로를 알아가는 인턴 기간이야 라고 마음의 시계를 여유롭게 다시 맞춰보세요. 그 여유가 매일의 크고 작은 상처를 다르게 보이게 해줄 겁니다. 두 번째 열쇠, 배우자를 훈육의 방패로 세우세요. 이 원칙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. 개 부모가 아이와 충분히 친해지기도 전에 훈육부터 시도하면 관계는 거의 백전백패예요. 훈육의 칼자루는 잠시 내려놓으세요. 아이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가 나서야 합니다. 개 부모의 역할은 지금 이 순간 아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용히 간식을 챙겨주는
든든한 어른이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. 수정보다 연결이 먼저입니다. 아이가 우리 원래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? 라고 하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아, 그랬구나.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까? 이런 유연함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열쇠, 나란히 활동을 활용하세요. 이것은 아이를 앉혀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. 아이에게 그건 신문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특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.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뭔가 함께 하세요. 레고를 같이 조립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퍼즐을 함께 맞추는 것처럼요. 시선이 마주치지 않을 때 아이의 마음 빗장은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우리 가족만의 의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.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밤은 팝콘 영화의 날처럼요.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조금씩 덧칠해 가는 과정. 이것이 새 가족이 되는 진짜 방법입니다. 재혼은 한번 상처받았던 영혼이 다시 한번 행복을 믿어보기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.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. 처음엔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보상해 줬다고요.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였습니다. 지금 당장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.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불협화음은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한 조율 과정일 뿐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. 그 진심은 반드시 아이의 속마음에 닿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마음을 더하겠습니다.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, 여름이었습니다.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.